기억을 전해주는 사람, 기전사. 기전사에서는 기억법, 공부법, 뇌과학, 치매 등 기억과 관련한 책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기전사 첫 번째 도서는 기적의 기억법입니다. 기적의 기억법. 기적의 기억법을 선정한 이유는요, 기억력 스포츠의 역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저자가 특별해서입니다. 저자 크리스티안의 슈텐거는 세계 청소년 기억력 대회에서 4차례 우승을 한 기억력 챔피언이고요. 그녀는 10살 때부터 기억력 스포츠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기억력 스포츠를 통해서 학교 생활과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6살에 독일에서 최연소로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을 통과했답니다. 16살에 독일에서 최연소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4차례 청소년 기억력 챔피언이 되었기 때문에 소개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녀는 매우 불행한 학교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학교에 가기를 수시로 거부했고요. 5학년 때에는 라틴어와 수학 모든 과목에서 바닥을 쳐서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강한 회의도 갖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고전어를 못했는데 고전어를 낙제를 하면 졸업을 못하는가 봐요. 그래서 고전어 낙제 직전에 이 고전어를 하지 않는 학교로 전학을 갈 정도였답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4개 학교를 옮겨 다닌 정도로 굉장히 방황하는 학교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혼란한 생활에서도 기억력 스포츠 훈련을 계속했고요. 기억력 스포츠가 본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해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힘, 바로 기억력 스포츠가 키워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방황했을 거 아니에요. 기억력 스포츠를 통해서 나는 무엇이든 기억할 수 있다. 이런 한 가지 자신감. 이것이 본인에 대한 자존감으로 승화됐고요. 본인에 대한 확신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자신감, 자존감 하면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 3년 동안 100여 차례 설명회를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 빼놓지 않는 이야기가 미국 브루클린에 있는 직업고등학교 사무엘 곰파스 직업고등학교 성공신화입니다. 미국은 고등학교 졸업률이 굉장히 낮다고 그래요. 뭐 75%, 평균이 한 75%고 히스패닉계나 흑인 계통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50%도 간 넘는다고 그래요. 졸업률이 평균 뭐 40% 정도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역사 선생님이 이제 부임을 하고 그 역사 선생님 중심으로 기억력 스포츠를 3년을 해서 이 친구들이 US 메모리 챔피언십에 가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기억력 스포츠를 해서 좋아졌다라기보다 기억력 스포츠를 통해서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도전 의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 자기가 싫어하는 부분에서까지도 이제 도전을 해서 졸업률이 85%까지 상승해가지고 이제 신문에까지 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크리스티아나 슈텐거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무엘 곰파스도 마찬가지고 이 자존감, 자신감 속에서 이 도전의식을 갖는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도전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전사에서 첫 번째 책으로 기적의 학습법을 선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책에 대한 설명을 하면요. 글로세움에서 나왔고요. 2006년 초판 이후 2011년까지 12세가 인쇄됐으니까 꽤 많이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렇게 해서 5개국에서 출판될 정도니까 상당히 많이 알려진 책입니다. 구성은 12개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커다란 꼭지로는 이제 기억력 훈련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억력 훈련을 하는 방법, 그리고 직접 실전 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테스트지들을 담아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기억력 훈련은 왜 필요한가? 사실 이거 저도 우리 기억력 스포츠 지도자들한테 물어보고요. 저 스스로도 이 답을 찾는데 딱 정의하기는
매우 힘들었어요. 그런데 뭐 지금은 저는 뭐 10글자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첫 번째, 기억력 스포츠는 왜 필요한가? 첫 번째, 좋은 기억력은 지식과 교육의 전제 조건이다. 약간은 좀 그렇죠. 생각을 좀 해야죠. 좋은 기억력은 지식과 교육의 전제 조건이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은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는 것을 힘이다. 알면 다 힘이냐? 그렇진 않은 거죠. 아는 것을 힘으로 만들어야 된다. 바로 이런 뜻이겠는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 능력은 지적, 감정적, 사회적 차원의 정보를 일단 얻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정보를 획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얻은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해서 다양한 분야로 연결하는 이 연결 능력이 두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연결된 지식을 저장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바로 이 세 가지, 정보를 얻는 능력, 연결하는 능력, 저장하는 능력, 이 세 가지 능력이 바로 베이컨이 이야기하는 아는 것을 힘으로 만드는 능력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능력은 학생, 직장인, 성인, 시니어 다 필요해요. 이거 필요 없는 사람 있나요? 다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기억력 스포츠는 기억 훈련을 통해서 자기 두뇌의 잠재력을 이용해서 정보들을 이제 그림하고 바꾸고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장기 기억이라고 하죠. 이미 내가 장기 기억에 넣어둔 기억에 궁전하고 결합해서 훈련하는 것. 바로 이게 기억력 훈련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바로 이런 훈련이야말로 베이컨이 이야기하는 아는 것을 힘으로 만드는 최적화된 훈련이다. 이렇게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상을 자극한다. 근데 제가 보면 환상보다는 상상이 더 좋은 번역일 듯한데요. 먼저 환상이란 뜻을 브로크하우스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환상은 새로운 상상의 그림을 만들고 결합시키는 인간 정신의 창조적 능력이다. 환상은 새로운 상상의 그림을 만들고 결합시키는 인간 정신의 창조적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상상, 그림, 결합, 창조. 이게 뭐예요? 기억력 스포츠예요. 기억력 훈련은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해내는 과정에서 상상력, 즉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내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이 상상 속의 그림을 아주 환상적이고 굉장히 특이하게 그릴수록 기억이 더 잘 기억되고 더 오래 기억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상과 관련해서 저자는 근데 요즘에는 너무 교과서 텍스트 위주로 해서 꿈이나 상상력이 점점 외면받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꿈이나 상상, 바로 꿈과 상상이 당면한 문제, 직면한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해주는, 찾아주는 열쇠다. 열쇠가 된다. 이런 거죠. 텍스트가 찾아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근데 이제 요거는 이 부분은 나중에 보다 깊게 한 걸음 더 나가서 보겠지만 굉장히 사실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이 환상을 자극하는 것, 상상력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저자가 기억력 스포츠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의력을 향상시킨다. 네, 창의력. 요즘에 창의 너무 중요하죠. 여기도 창의, 저기도 창의. 최근 직업 세계에서 가장 요구되는 능력이 창의력이죠. 근데 창의력이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하면서 이 저자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창의력은 예술가나 과학자들만이 창의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자는 지금은 우리는 각자 자신의 장점, 숨어있는 장점을 숨어있는 창의력을 불러내서 키워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얼마든지 키울 수 있고 그리고 키우는 방법도 상당히 다양하다. 요즘에 서점에 가면 창의력과 관련한 책들 엄청 많아요. 네. 이렇게 해서 창의력을 키운다. 저렇게 해서 창의력을 키운다. 창의력 키우는다는 이런 방법론을 적어놓은 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기억력 스포츠가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찍이 스피노자는
분발력 있는 향상에 관한 논문이라는 책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할수록 더 쉽게 기억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겠는데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스토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구체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스토리로 기억하라 라는 이야기를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창의력 결정의 기준, 새로운 곳을 향해서 한 가지 방향이 아니라 다른 해결 방법,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생각을 하다, 혁신적인 생각을 자꾸 환상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창의력이 키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억력 스포츠가 여기에 최적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각적 인지 능력, 사회적 능력, 표현 능력이 강화된다. 기억력 스포츠 하면 엄청 좋아요. 모든 게 다 키워집니다. 기억력 훈련을 통해서 기억 능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를 우리는 어떻게 얻죠? 바로 감각을 통해서, 감각 기억을 통해서 얻죠. 이런 감각적인 이런 경험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결합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촉을 세우는 거죠. 촉을 세워요. 이러기 위해서 이제 관찰력이 키워집니다. 관찰력. 근데 관찰력이 좋아지면 말과 글의 표현 능력이 향상되고요. 이 말과 글의 표현 능력이 향상되는 거, 이런 것들은 지식이 많아질수록 상대방을 설득하기가 쉽고 깊은 인상을 주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관찰력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자는 이제 여기에서 멈췄지만 사실은 아주 이 관찰과 관련해서 중요한 책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다룰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이 생각이란 탄생이란 또 이제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관찰 도구의 핵심, 관찰의 핵심은 기억이다 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크리스티안의 슈텐거는 기억력 스포츠를 하면 관찰력이 키워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저자는 바로 기억 자체, 관찰 자체가 기억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술가, 과학자, 문학가, 무용가, 모든 천재들은 이 관찰력이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관찰을 통해서요, 요 관찰을 통해서 이제 창조적 사고, 이제 패턴이 나오고, 이제 패턴을 이제 형성하고, 이제 구성하고 하는 단계 13가지의 또 과정이 있는데, 그건 생각의 탄생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자, 5번째는 유연하고 복합적인 사고로 바꾼다. 오늘날에는 복합적인 사고가 매우 중요하죠. 복합적인 사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폭넓은 지지, 이 지지를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는 이 해결책을 얻기 위해선, 또 폭넓은 지지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한테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한테 지속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복합적 사고가 필요한데, 이 복합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로 기억력 스포츠의 기능이 바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관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 사고가 키워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다뤄볼 책 중에 작업 기억력, 워킹 메모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과정,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보를 오감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육감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이 육감을 통해서 이제 획득한 정보가 이제 주의를 받게 돼요. 이제 내가 주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단기 기억으로 일단 머뭅니다. 근데 이 단기 기억에서 이거는 매우 중요하므로 장기 기억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내가 뭐 이제 기억해야지 띵 하면 기억됩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이제 장기 기억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억력 스포츠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곱셈 문제에 24 곱하기 5 이거 풀려면 어떻게 해요? 이미 구구단을 알아야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구단 알고 있는 거를 가지고서 꺼내요. 장기 기억에 있는 구구단. 옛날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외웠던 구구단을 꺼내서 곱셈을 하는 거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지금 새로운 기억 대상이 있으면 내가 장기 기억에 저장해 놨던 이 기억의 궁전 또는 이미지 이런 것들하고 결합하는 훈련. 바로 이게 기억력 스포츠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냐면 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끊임없는 교통 속에 여기서는 이제 이 저자는 어떻게 하냐면 신경통로가 생성되고 강화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신경망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해마가 두꺼워지는 거죠. 런던 택시기사 아시죠? 블랙캡. 런던 택시기사들의 해마가 굉장히 두꺼워지잖아요. 바로 그거는 끊임없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교류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또 이와 반대가 뭐예요? 치매가 있죠. 치매는 뭐예요? 해마가 줄어드는 거예요. 해마가 줄어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유연하고 복합적인 사고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를 전문가로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를 치매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연하고 복합적인 사고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요. 여섯 번째, 시간 감각이 발달하고 시간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하냐? 기억력 훈련을 하잖아요. 뭔가 훈련을 하잖아요. 뭐 기억력 훈련 아니어도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걷기를 한다든지 뭐 수영을 한다든지 줄넘기를 한다든지 다 시간을 정하든지 아니면 횟수의 양을 많게 하든지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모든 스포츠는 시간을 단축하든지 아니면 횟수를 많이 하든지 정해진 횟수를 많이 하든지 딱 두 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뭐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손에 벌써 땀이 나죠. 네. 오죽하면 서양 속담에 발표하느니 죽겠다라는 속담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발표한다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싫은 거예요. 동양이 아니라 서양 속담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뭐 발표하기 싫잖아. 왜요? 이게 극도의 긴장감이잖아요. 100m 달리기 내가 이제 운동회 때 100m 달리기 한다. 그러면 라인에 딱 쓴다. 그럼 총이 빵 하면 그런데도 하는 게 아니라 그 라인에 서서 꼬린을 하는 뛰기 직전 얼마나 긴장돼요. 이 극도의 긴장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긴장감 속에서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긴장감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기억력 스포츠는 뭐예요? 맨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하고 이 긴장감 갖는 것도 훈련이잖아요. 훈련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이래서 시간 감각,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거. 뭐 이거는 극도의 긴장감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시간 관리를 더 잘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일곱 번째, 의욕과 책임감, 자신감과 자의식이 향상된다. 네, 이것도 또 당연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기억력 훈련은요, 스스로 내가 어디까지, 내가 오늘은 몇 초, 오늘은 몇 개까지 해야지 라고 목표를 정합니다. 근데 그 목표를 정하지 않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목표를 오버한다든지 너무 자기를 과신해서 더 많이 하려고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리콜할 때 이제 기억하는 데까지는 기억했는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한다고 쳐요. 근데 기억을 꺼집어낼 때 리콜을 할 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매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을 훈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한 또 중요해요. 우리가 저 사람은 자신감이 있다. 저 사람은 자신감 없네. 이 자신감 있는 사람과 자신감 없는 사람을 가지고 놓고 보면요. 달리 말하면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자신감은 자기 자신을 앓을 때 자신감이 생겨요. 누가 무슨 부탁을 하면 내가 나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들어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거는 내 상태를 내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신감이 없어요. 네. 그리고 적게 가져도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감이 있다 없다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라는 말하고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력 스포츠 이거 훈련을 하다 보면 자신의 정해진 목표를 가지고 항상 자기와의 싸움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의식이 향상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음 8번째, 집중력을 높여준다. 뭐 이거는 또 당연하네요. 집중력은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자, 집중력이 필요 없는 분야가 있나요? 요리할 때는 집중력이 필요 없나요? 책 읽을 때는 집중력이 필요 없나요? 우리가 걸어갈 때는 집중력이 필요 없나요? 우리가 연구할 때 집중력이 필요 없나요? 무용할 때. 세상에 필요 없는, 집중력이 요구되지 않는 분야는 없어요. 근데 또 반대로 자, 이제 집중합시다. 집중하자. 한다고 해서 또 집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집중력을 어디서 배울까요? 이 저자는 기억력 스포츠가 집중력을 키우는데 최적화된 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몇 분, 몇십 분, 몇 시간을 계속,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바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은. 근데 처음에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점점 늘려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중력이 점점 이제 키워지는 건데, 이 집중력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이제 그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많은 설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대구에서 설명할 때인데 어떤 분이 저하고 식사하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설명이 끝나고, 네, 그러죠. 라고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딱 묻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거는 내가 듣자하니 집중력을 키우는 훈련 같은데 기억력 스포츠는 집중력 훈련입니까? 기억력 훈련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둘 다입니다. 그랬죠. 네,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3장서부터 직접 이제 훈련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높여주는 훈련이다. 이게 맞는 거고요. 9번째는 생각과 이해의 속도가 향상된다. 기억력 훈련을 통해서 이제 기억의 궁전, 아까 장기 기억 속에서 꺼내서 결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억의 궁전을 이렇게 기억의 장소를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여기다가 기억해야 될 거, 여기다 기억해야 될 거 이렇게 이제 놓고서 이제 그 장소를 거닐면서 이제 거기다 심어놓은 기억들을 찾아서 이제 회상해서 꺼집어내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기억의 궁전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기억의 궁전이 천천히 꺼내져요.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걸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이 전체가 한꺼번에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쫙 나옵니다. 예,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에다가 나중에는 다섯 개, 나중에 이만큼씩 둥치기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매우 향상된다. 이거는 자연히 향상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속도의 문제가 이제 있는데요. 이제 저자는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나가지 않는데, 또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소개할 책이에요. 치매 편에서. 치매란 무엇인가, 또 치매에 대한 인지 과학적인 접근에서 다뤄질 책인데, 그 일본의 요네야마 기미히로라고 세계적인 치매 전문의가 있어요. 영국 왕실의학회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젊은 뇌로 돌아가는 두뇌 훈련 30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이 빠른 속도로 회상하는 것, 빠른 속도로 내가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는 이런 훈련하고, 이제 뭐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한 문제를 깊게 고민하는 문제하고, 그러니까 뭐 미적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어떤 어려운 문제를 깊게 하는 거. 이럴 때 뇌 에너지 소모, 뇌 활동량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뇌 MRI 있잖아요. fMRI라고 하는 뇌 영상
단층 촬영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알고 있는 1에서부터 100까지 알고 있는 숫자를 빨리빨리 꺼내서 하는 거하고 어려운 미적분 문제 푸는 거하고 어떤 것이 두뇌 활동이 왕성할까요? 네. 우리 김 팀장님이 잘 이야기하는 눈치채셨나요? 네.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이 속도를 내가 아는 것을 빠른 속도로 보여주는 거. 이것이 두뇌 향상에 엄청 도움된다. 그것도 나중에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10번째는 스트레스를 더 잘 다스린다. 당연합니다. 기억력 스포츠를 하면 스트레스와 신경 과민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트레스는 계획과 준비를 통해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예고를 하고 찾아오면 스트레스를 덜 받죠. 그러니까 이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스트레스가 문제인데 기억력 훈련은 항상 새로운 것과 결합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기억력 스포츠를 하다 보면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왜 교회 다니시는 분들 힘든 일 생기면 어때요? 기도하죠. 예. 그리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 힘든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불경을 외운다든지 이제 절을 찾아가신다든지 이렇게 하고 명 그 명상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또 스트레스 받으면 명상하시잖아요. 이 달리기 하는 사람은 어때요? 스트레스 받으면 달려요. 네. 자전거 타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달린다니까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압박감에서 일단 나 자신을 도피시키는 거, 일단 떨어뜨려 놓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억력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뭐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그냥 카드 기억하는 거죠. 숫자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미리 장기 기억에 해놨던 거 다시 꺼내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예요? 내가 나한테 들어와 있는 스트레스로부터 일단 나를 멀리 하는 거죠. 멀리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멀리서 나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래서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력 스포츠라고 하는 이런 좋은 점들이 많은 이 두뇌 스포츠를 한번 이렇게 취미로 꼭 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2장은 기억력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있는 상태를 이제 테스트하는 이제 챕터고요. 이제 3장서부터가 이제 기억 훈련을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참 이게요. 저의 의견으로 이야기하면 이 10가지를 또 좀 추려다오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전두엽 운동이다. 이 전전두엽을 포함해서 인간 뇌의 이 앞쪽에 있는 이 전두엽이 바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분석하고 추리하고 추진하고 꿈, 미래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전두엽이에요. 전두엽. 과거에서 오늘날까지는 장기 기억이 좋은 사람들이 장기 기억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 양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재라면 오늘날의 인재는 뭐예요? 전두엽,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 바로 전두엽이 강한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바로 이 전두엽을 하는 것이 기억력 스포츠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3장서부터 기억력 훈련을 훈련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고요. 앞으로 계속 열심히 더 잘 좀 하라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